2023년 초 강남의 한 IT 기업 팀장 최민준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동안 월급만으로는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그는 몇 달간의 시장 조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 인근의 준공 9년차 준신축 단지 테헤란 헤리티지였습니다. 2023년 7월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파트의 주인이 됩니다. 26층 로열층, 매매가는 31억 1천만 원. 막대한 대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던 강남 자산에 올라탔다는 안도감에 두려움은 잠시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고 강력한 대출 규제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행복 회로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8개월 뒤인 2025년 3월 그의 스마트폰에 날아든 알림 한 통. 같은 동 10층에서 들려온 거래 소식은 24억 원이었습니다. 7억 1천만 원. 그가 평생 모아온 연봉의 몇 배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한 평범한 직장인의 희망은 어째서 7억 원이 넘는 손실이라는 처참한 숫자로 바뀌었을까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평균 매매가는 뚜렷한 조정을 겪으며 단기 하락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강남 안에서도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기류 속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 전체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듯하면서도 가격 상승률과 방어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분위기가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견고한 수요층,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627 대책 같은 강력한 금융 규제가 맞물리며 강남 내에서도 단지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시적 흐름 속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단지와 가격 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단지로 나누어 그 명확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뚜렷한 반등을 보인 단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단연 대치동 운마 아파트입니다. 1979년에 준공된 이 4,424세대의 거대한 단지는 오랜 기간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였습니다. 2024년 8월 1층 매물이 24억 원으로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며 시장 침체를 피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안이 통과되고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는 등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자 시장의 평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에 노후된 건물 대신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불과 8개월 뒤인 2025년 4월에는 10층이 31억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29%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76.8 타입은 2023년 1월 2층이 최저가 17억 9,500만 원에서 2025년 4월 10층이 31억 원으로 최저점 대비 무려 72.7%나 치솟는 극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확실한 개발 호재에 목말라 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압구정동 미성 2차는 압구정 지구 통합 재건축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저점 대비 61%라는 경이로운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거 최고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겪은 단지들은 상승 단지와 정반대의 이유를 가집니다. 바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개별 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곡동 강남 한양수자인 4단지입니다. 준공 9년차의 준신축으로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단지는 연간 거래량이 5건에서 2건으로 60%나 급감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101 타입은 2023년 4월 10층이 19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025년 3월에는 1층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30%나 하락했습니다.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고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같은 뚜렷한 미래 가치 스토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시장 전체의 악재를 방어하지 못하고 가격 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저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은 해당 단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얼마나 냉각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정 흐름은 강남 내 다른 단지들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성동의 삼성동 롯데 아파트와 롯데캐슬 프레미어는 최고가 대비 각각 30%, 29% 하락하며 GBC 프로젝트 지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강남 안에서 왜 어떤 단지는 반등하고 어떤 단지는 하락하는 양극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남의 거대한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강남의 지형을 바꿀 두 개의 핵심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 강남의 미래 가치를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을 브리핑하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지형을 뒤바꿀 핵심 동력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대규모 주거 재건축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 계획의 비전은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업무, 교통, 상업, 문화가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시설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와 그 아래에 조성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입니다. 특히 이 환승센터는 GTX-A와 C노선을 포함한 5개 철도 노선과 버스터미널까지 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교통 허브로 실현된다면 GBC와 코엑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엄청난 유동인구를 창출하고 강남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지만 핵심 앵커 시설인 GBC는 설계 변경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며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대규모 주거 재건축입니다. 압구정, 대치, 개포동의 낡은 아파트를 전면 재편해 주거 환경의 질과 양을 모두 끌어올리는 계획입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약 11,000세대를 통합 개발해 최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를 포함한 17,000가구 규모의 신흥 부촌으로 재탄생하며 교육 1번지 대치동의 상징인 미도 아파트는 최고 50층, 3,914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남의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지만 모두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강남은 차세대 글로벌 업무지구와 핵심 주거지의 재탄생이라는 강력한 미래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이 강남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개발 계획들은 당장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GBC 프로젝트 지연처럼 불확실성 또한 높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 강남구 시장의 한 가지 특이 현상은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627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짚어야 합니다. 이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사실상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는 단지들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논현동 마일스디오빌입니다. 2004년 준공된 260세대 단지인 이곳은 35타입의 최근 1년 평균 매매가가 약 3억 9,437만 원, 평균 전세가는 약 3억 4,615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무려 87.8%에 달합니다. 과거 이 숫자는 약 4,822만 원으로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갭 투자의 기회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높은 전세가율은 탄탄한 임차 수요가 매매가의 하단을 매우 견고하게 받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남 업무지구의 풍부한 1인 가구 수요 덕분에 전세가가 높게 유지되면서 매매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잠재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앞으로 전세가가 5%만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매가와의 격차는 더욱 좁혀집니다. 이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현금 보유자들에게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다는 안정적인 투자 시그널을 주며 이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매매가를 직접 밀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지지대 뒤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바로 역전세 리스크입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이 단지의 전세가가 단 15%만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세가 3억 4,615만 원의 15%는 약 5,200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 시 약 5,2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높은 전세가율이 상승기에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하락기에는 그만큼의 유동성 압박으로 돌변하는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유사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삼성동 LG선릉의 클라트 B동은 전세가율이 약 82.1%, 역삼동 대우디오빌은 약 82%로 모두 탄탄한 전세 수요가 가격을 방어하지만 역전세 리스크 또한 함께 품고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627 대책 이후 강남의 고전세가율 단지들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닌 현금 동원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가격 방어력과 상승 압력을 보고 진입하는 그들만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역전세라는 리스크가 상존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다층적인 강남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분석을 종합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계획의 시간표가 아닌 실행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동 GBC 프로젝트의 장기 표류나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분쟁은 공식 타임라인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자의 성패는 계획이 아닌 난관을 돌파하는 실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호재를 보고 투자하기 전 개발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인허가 진행 단계, 분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정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627 대책을 단순 규제가 아닌 시장 진입 자격 시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강남시장의 참여자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장벽입니다. 6억 원의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는 이곳이 더 이상 레버리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913 대책이 투기 수요를 차단했듯 강력한 금융 규제는 시장의 자격 자체를 바꿉니다. 따라서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압도적인 자본력, 전입 의무를 이행할 거주 유연성, 추가 분담금을 감내할 보유 여력,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냉정한 자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셋째, 재건축 기대감과 대체 불가능한 기반 수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강남의 모든 지역이 같은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압구정의 가치가 미래 기대감에 의존한다면 대치동의 교육이나 테헤란로의 업무 수요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 수요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627 대책은 매매 수요를 전세 수요로 전환시켜 대치동 학원가처럼 기반이 탄탄한 지역의 전세가를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지역의 핵심 동력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넷째, 성공에 숨겨진 비용인 공사비와 부담금을 반드시 정량화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완공 후 시세는 결코 순수익이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거대한 비용이 수익을 크게 잠식합니다. 과거 정부는 시장 과열 시 언제든 세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합의 예상 분담금을 맹신하지 말고 재초환과 공사비 상승 예비비를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수적인 재무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한 개인의 7억 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분석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숨겨진 리스크를 읽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최민준 씨는 개발 호재 없는 준신축의 리스크를 간과했고 627 대책이 바꾼 시장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강남 불패라는 거대한 믿음 아래 숨겨진 개별 단지의 위험을 정량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그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닌 이유입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